가정폭력, 성폭력, 그다음에 이주여성 변론, 포주제 폐지 소송이라든지 낙태죄 이혼 소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얇은 책을 2년간 썼는데 얇지만 하나하나 쓰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았어요. 어렵게 읽히지는 않거든요. 근데 거기 담겨진 사연이나 내용은 하나도 가벼운 게 없어요. 여러 영역에서 여성들이 싸우고 있는 것들을 다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이분들의 이런 싸움 덕분에 한 걸음씩 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좀 같이 보여주고 싶었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변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아주 오래된 유죄라는 책을 쓴 작가이자 변호사, 아니 변호사이자 작가 김수정입니다. 도대체 여성의 몸은 왜 또 이리 쓰임이 많단 말인가? 왜 하필 여성만이 난자를 배출하고 자궁이 있단 말인가? 여성의 몸, 여성의 자궁, 여성의 출산 능력은 경애의 대상이라면서도 왜 이리 하찮게 취급되는가? 난자 채취든 대리모든 임신 출산 등 여성의 재생산 능력과 권리 보장을 중심으로 한 정확한 연구와 정보 제공은 왜 이렇게 부족한가? 어떤 미혼 여성은 심한 생리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출산을 처방받고 대리모 지원을 한 경우도 있었다. 21세기를 사는 대한민국의 여성이 월경이나 출산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라는 것이 겨우 이런 것이다.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재생산권 문제 관련해서, 재생산권 문제가 단지 임신 중지의 문제, 그다음에 출산 후의 미혼모들 문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대리모라든지 여성의 난자 채취 문제라든지 이런 걸 다 되게 많은 부분이 연결돼 있어서 제가 육성으로 말했거든요. 왜 여성에게만 자궁이 있단 말인가 그래서 그 문장이 생각나네요. 서지영 검사의 폭로 이후 많은 여성이 직장 내 성폭력 등의 피해 사실을 드러내는 데 동참했다. 이는 여성들의 사사로운 투정이나 남성에 대한 모함이 아니라 직장과 사회에서 동등한 동료로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한 자구책이다. 그나마 여성들이 말하고 외치고 드러내는 것은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는 징표다. 희망이 좌절되는 순간 그녀의 이례적인 죽음은 일상이 되어 집단으로 뛰어내려 자살하는 레밍처럼 모두가 손을 잡고 절벽 아래로 떨어질지도 모른다. 이른 새벽, 희망의 좌절보다 희망의 실현을 믿고 싶다. 혐오와 차별의 언어보다 공감의 언어가 훨씬 더 힘이 세다는 것을 믿고 싶다. 20대 후반에 신혼의 젊은 여성이었는데 힘든 직장 생활 속에서 우울증이 심화되면서 그것도 주된 원인이 돼서 결국 자살을 했고, 그걸 이제 산재로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소송이었는데, 안타까웠던 거는 이분은 끝까지 살기 위해서 노력했거든요.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의 관점도 되게 중요한데,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법이 없어서 인정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우울증에 걸리고 그 우울증으로 자살까지 갈 수 있느냐. 말 하나를 놓고 보면 되게 작을 수 있거든요. 너 오늘 나랑 잘래? 이렇게 농담할 수 있잖아요. 근데 되게 작아요. 그것 때문에 죽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하나의 문화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괴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않고 파편적으로 하나의 말들, 이런 것들만 놓고 보면 너무 작게 느껴지기 때문에 구조적인 걸 설명하고 그런 문화 속에 있었다라는 걸 설명을 해서 그게 얼마나 고통을 준 것인지 설명해서 이해시키는 것들이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지금도 쉽지는 않아요. 네. 성폭력 피해자는 똑똑해서도 안 되며 성폭행을 당한 후에 멀쩡하게 사회생활을 해서도 안 되고 밝고 쾌활하게 살고 있어도 안 되며 결혼 또는 이혼한 경험이 있어서도 안 된다. 이 땅의 여성들이여, 이러한 점을 잘 숙지하자. 성폭력의 피해자로 인정될 만큼 젊지 않거나 예쁘지 않거나 정숙하게 생활해오지 않았다면 더더욱 잘 숙지해야 한다. 성인지 감수성이 판결문에 기록되는 세상에 왔어도 피해자는 어떠해야 하는지 잘 숙지하지 않고 있으면 언제 어떻게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둔갑하게 될지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혀 절단으로 방어한 성폭력 사건이 지금 저희가 재심 사건을 하고 있고 12월 달에 또 재판이 열리거든요. 1967년도에 이 할머니가 만 18세 미성년자였어요. 밤에 이제 자기 집 앞에 찾아왔던 처음 본 남자의 길을 안내를 해주다가 성폭력을 당할 뻔한 상황에서
이렇게 혀를 깨물어서 혀를 절단시켰거든요. 중상해죄로 남자도 고소하고 할머니도 이제 강간미수로 고소를 했었는데 경찰에서는 강간미수는 혐의 있고 할머니 중상해는 무혐의로 나왔거든요. 정당방위로. 근데 검찰부터 뒤집혀가지고 오히려 할머니가 그 중상해죄로 처벌돼서 감옥에서 한 130일 정도 계셨어요.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가 돼서 처벌된 그 사건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한 56년 만에 재심을 통해서 바로잡으려고 하시는 사건입니다. 판결문을 보면 뭐 처녀가 왜 낯선 남자 따라갔냐 라는 질책도 들어있고 그럼 소리를 지르지 왜 안 질렀냐 뭐 이런 질책들이 들어있어요. 그 당시의 관점으로 보더라도 너무 심하게 기울어진 판결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쓴 글의 첫 번째 불법 촬영과 관련된 얘기인데 저는 원래 그 제목을 아주 오래된 미래라고 제가 지었었어요. 아주 옛날이랑 지금이랑 다를 게 뭐냐, 더 나빠졌다. 미래가 아주 오래된 과거에서 온 것이다. 정말 많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양적으로는 나아졌을지 모르고 여성의 지위가 많이 높아진 것 같은 착시, 저 같은 변호사도 많고 여자들도 여기 다 여성들이고 착시는 있는데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 더 신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좀 많이 어른으로서 많이 미안합니다. 그러나 그때 싸움하고 지금의 싸움은 다르고 많이 전진된 싸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똑같은 싸움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 딸들이 싸울 때도 많이 나간 싸움일 것이라고 믿고 여기서 지혜를 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완벽한 세상은 아니지만